예,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오늘은 좀 그 특별한 주제 가지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뭐 이런 미신이나 이런 건 안 믿는데 대운이 오는 징조가 제 주위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서 한번 대운이 오는 징조 관련된 거를 쫙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어떤 사람들은 뭐 세 가지, 어떤 것은 뭐 아홉 가지, 여덟 가지 뭐 하는데 대체로 한 일곱 가지 징조가 확실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든 명리학과 그다음에 뭐 사주 뭐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대운이 오는 징조들이 한 일곱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 3개월 전서부터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뭐지? 옛날하고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해 봤더니 요즘 이거 일곱 가지 징조가 저한테 딱 일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특히 참고를 하세요. 이 대운이 오기 전에 첫 번째 또 징조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징조가요. 큰 어려움을 겪는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이제 상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한번 오늘 재미나게 믿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제가 쭉 정리를 일곱 가지를 잘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이 대운이라는 거는 큰 대자에다가 운운자 또 움직일 운자 그러니까 큰 것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주에 따라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10년 주기 여기서 보시면 여기 35세 요 어떤 분의 이제 사주인데요. 35세 또 45세, 55세, 65세 이렇게 10년 주기별로 운들이 크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꼭 좋은 운도 있지만 이게 나쁘게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대운, 좋은 운을 받는 경우와 아주 그냥 대망, 아주 크게 망하는 그런 운의 변곡점에 있다. 변화점에 있다. 그래서 변화를 잘 감지하셔서 내가 그것을 불운을 막고요. 그 다음에 행운을 잡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어떤 것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대운 오신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죠. 여기 보면 미나리 이거 대박 났죠, 그죠?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40, 약 50년 정도의 연기 생활에 이렇게 우연치 않은 계기에 이렇게 뜹니다. 큰 변화죠,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세훈 이제 이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석 달 전만 해도 서울시장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 맨 위에 있는 BTS요. 그쵸? 그냥 동양의 한국의 조그만 그냥 가수였어요. 뭐 그냥 유튜브 하는 건데 어떻게 지금 세계적인 어, K-팝 스타가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이 큰 변화는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놓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요.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귀인을 만나느냐, 악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운명이 크게 대운이 갈리죠. 예, 나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그냥 가요. 이 가면을 쓰고 온다라고 합니다. 이 기회도요, 또 사람도요, 이 가면을 쓰고 와요. 그러니까 이 가면 안에 있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귀인인지 이게 나를 이용해 먹는 악인인지 이거 구분 못하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예? 저도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이라 아 이제 저는 제가 작년에 큰 어떤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사람은 절대 믿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 신뢰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신 그 부분들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첫 번째 징조가 일단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예?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무대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관계가 쭉 있었던 주변 인간관계가 좀 소원해지고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가깝던 사람들하고 이별을 하게 돼요. 예. 왠지 모르게 하여튼 뭐 그냥 참 희한하죠. 그냥 몇십 년 같이 있다가 딱 그 사람하고 어떻게 뭔가 불화가 된다든지 뭐 해서 갈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운이 대운이 이제 변할 징조예요, 징조. 그것이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변화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구분할 수 있는 게 나한테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귀인을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요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사람 만남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안 만났다면 비서실장 안 했다면 지금 대통령 못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그 10년, 20년 전에 그 만났던 것들의 변화, 큰 운의 변화를 잘 잡으신 거예요. 그 인연을. 여러분들도 딱 봐서 나보다 못한 사람 말고 좀 나를 그동안 좀 내가 막 도와줬던 입장이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새롭게 만나졌는가 내가 이걸 좀 보세요. 그걸 막지 마세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내 갑자기 주변에 왔다. 그걸 꽉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 중요한 거 나와 그가 만나서 승승할 수 있고 적어도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이런 어떤 부분들 저는 요번에 서정훈 대표라는 그 다음에 정찬호 사장님과 박민수 사장님 같은 아주 너무 멋진 그런 어떤 스폰서를 만나서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귀 기울였던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악인을 만나냐 귀인을 만나냐는 여러분의 또 마음속에 욕심이 있느냐 아니면 진정한 내가 가치로운 것들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오는 것도 다르다. 그게 시크릿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면서도 이 징조가 이걸 잘 파악하시는 것이다. 예. 자, 두 번째 징조예요. 여기 이제 문 있죠. 그동안 닫혀있던 내 이 그냥 늘 했던 일터 환경에서요. 활동 무대가 바뀌는 이 문 밖으로 나가는 다른 세계로 나가는 동굴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동굴 밖으로 나오는 무대가 확 바뀌는 거예요. 무대가 바뀌면요. 어떻게요?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가 지금 하던 그 직장에 있는 그것이 갑자기 그 코로나 사태로 그냥 폐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요. 이게 좋은 징조라고 보세요. 너무 나쁘게만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변화하라는 빨리 새로운 무대에 적응해서 변화하라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내가 갑자기 16년 동안 베트남에 살다가 어떻게요?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냥 잘 하던 일들이 이상하게 꼬여서 어떻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예? 이 변화를 잘 내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대가 바뀐다. 활동하는 무대가 환경이 확 바뀐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자, 첫 번째 뭐요? 사람이 만나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시에 옵니다. 무대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기존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어떤 새로운 무대가 이제 발견된 게 이게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상관없이 이게 동시에 이제 완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의 세 번째가 내 마음이 생각이 확 바뀐답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어떻게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걱정스러웠던 생각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낙관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대요. 왠지 모르게 뭐 크게 좋아지는 거 없는데 어떻게요? 그냥 잘 될 것 같은 그리고 생각도 아주 단순해지고 정리가 잘 되는 그리고 심플해지고 걱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지금 뭐 코로나 사태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게 문은 닫지만 나는 걱정이 별로 안 들어. 그냥 믿음이 생겨. 이런 내면적으로 무의식 세계의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신감, 왠지 모르는 그냥 이 변화가 두렵지 않고 백그라운드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혼란이 온다라는 거죠. 한 번은 다 이게 저도 이제 애땡땡에서 이제 직후로 이제 딱 올 때 어떻게 엄청난 혼란을 겪었죠. 한 달 반, 두 달을 이 머리가 그냥 지진할 정도로 와이프랑 뭐 이혼하느니 안 하느니 막 이 혼란, 엄청난 혼란인데 이게 어떻게 변화하라는 징조예요. 내 마음을 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서 그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긍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받아들여요. 이게 불편한 거를 나를 속이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우리 정찬호 스폰서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만났는데 진짜 멋지더라고요. 예. 나를 속이지 않고 싶다. 먼저 나부터 나한테 설득하고 나한테 어떻게 정직해져야 된다. 남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그거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평생 살아오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 의식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진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내 생각이 행복하냐 이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예? 그거 아니면 그걸 이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거 털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편해진다. 이러면 어떻게? 대운이 오는 세 번째 징조이다. 자, 또 네 번째 징조는요. 이 생각만 바뀌냐? 그게 아니라 말과 행동, 몸이 바뀐대. 몸이. 예. 첫 번째 이렇게 말투가 상당히 여유롭고 상냥해진대요. 근데 이 나쁜 운이 올 때는 어떻게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 짜증,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즉흥적이고 도전적이고 상대방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이 진동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운이 올 때 보면 내 마음가짐도 생각도 바뀌지만 어떻게 그거에 의해서 말도 좀 여유 있게 상냥해지고 부드럽게 하면서 너그러지는 덕이 생기는 네가 그래? 그랬구나. 알았어. 설사 내가 어떤 것들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더라도 거절에 대한 상처도 안 받고 어떻게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통해서 말투가 바뀐다라는 거죠. 말투가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리고 이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 예? 얼굴이 미소가 띄어지고 왠지 여유가 보이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친근감 있게끔 그다음 화색이 돈다고 그러죠. 얼굴 색이 야 너 요새 좋은 일 있어? 이런 어떤 얘기를 주변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서 또 여유롭기 때문에 신경질 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이 잘 돼요. 이게 보면 자기가 안 될 때 보면 이 짜증이 나 있으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요 이 신경질 내고 툭툭 쏘거든요. 그래서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활력 있어져요. 생기가 돌아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40대 한 초중반 보다 더 활기차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요.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잡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자꾸 졸려요. 그리고 숙면을 취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대운이 열리려면 지금보다 하는 일이 엄청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큰 일을 치르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어떻게요? 저축하려고 하는. 그래서 틈만 나면 쉬고 싶고 졸리고 자꾸 꾸벅꾸벅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내 몸이 앞으로 올 큰 대운을 받기 위한 축적하는 에너지 축적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자꾸 졸리고 숙면해. 그리고 이제 이 술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또 다섯 번째 징조는요. 이 습관이 아까 그 얘기했죠. 말과
그 다음에 행동과 이런 것들이 좀 바뀌잖아요. 요게 이제 더 반복적으로 이제 바뀌면 이게 좋은 습관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니까 자기 자신만의 루틴이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예? 골프도 잘 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딱딱 맞춰 나가잖아요. 그럼 폼이 교정되고 하면 어떻게? 그 변화될 때 뭐하지만 변화돼서 잘 맞아 나가면 그게 하나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성공하는 어떤 룰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가 저절로 생겨요. 따로 의식하지 않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의식적 유능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유능해진 거예요. 그가 힘들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데 저절로 결과도 생기더라. 예. 제가 이제 평소 이제 생각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그냥법이에요. 그냥 해라. 그냥 하다 보면 된다. 근데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막 바꾸려고 노력하고 루틴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내가 몸에 배고 자동화되면 이제 힘들이지 않고 결과를 나는 거예요. 김연아가 수천 번의 그 트리플 악셀을 그 하면서 어떻게 몸에 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차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몸이 아예.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7가지 그 습관, 이거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좋은 습관 생기는데 그 5번째 징조가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 예. 6번째는요, 또 6번째 징조가 있어요. 예, 마음도 비우고 몸도 비우고 그 다음에 집도 대청소하고 막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뭔가 크게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어떤 청소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자주 정리정돈하는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집도 가구도 옮기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졸음도 오고 자꾸 쉬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몸도 좀 비워요. 그래서 디톡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디톡스. 저도 이제 이쪽에 직후 와가지고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디톡스 하고 나니까요. 몸에 굉장히 활력이 돌아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는 거를 비워야 됩니다. 장을 청소해야 돼요. 간을 청소해야 돼요. 혈관을 청소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음도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비우고요.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도 좀 이렇게 흉한 거나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자꾸. 또 옛날에 신었던 어떤 찬장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왠지 치우고 싶어요. 그래서 마누라나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싹 바꾸고 나니까 인류기업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한 번 정도 어떻게? 마음 청소, 몸 청소, 집안 청소. 잘 안 된다. 집을 옮겨서라도 내가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7번째 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복을 받는데 대운이 왔는데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대운을 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운이 이제 10년 주기로 해서 또 10년간 이제 이어지는데 대운이 왔는데 이게 분에 넘치니까 함부로 까불다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2, 3년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대운을 10년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나의 교만함에 대한 성찰을 하고 겸손한 자아를 찾아야 돼요. 자기를 찾아야 돼요. 진짜 셀프 자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뭔가 생각도 하고요. 나라는 존재가 뭐지? 이런 어떤 아까 생각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이 늘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는 것들이 지속되고 베풀어야 돼요. 겸손해지고 베풀어야 돼요.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그랬는데 나는 말이야 복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제가 한때 그랬어요. 겸손치 못해가지고요. 잘났다고 깝치다가 49에 망하고 아주 죽을 뻔 고비를 갖다가 넘겼거든요. 그래서 교만을 배우는데
저는 50억을 잃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자신감은 차지만 교만하진 않는 그런 어떤 남과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요번에 온 지금 제가 59세 이제 온 운은 진짜 대운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69세까지 끌어올릴 거고, 이 69세가 되기 전까지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해서 합운으로 제 말년에 88세까지 한 30년 대운을 갖다가 이을 준비는 저는 됐다. 이제야 비로소 대운 맞이할 수 있는 진짜 몸과 마음, 이게 모든 습관, 그 다음에 사고, 겸손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됐다. 요새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여요. 이 7가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요?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7가지를 한번 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아직 안 돼 있는 거는요,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이 변화된 내가 이게 하게 되면 대운이요, 정말 우주의 기운이 저한테 또 본인한테 모이는 그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운이 온 것도 모르고 그냥 스쳐지라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단 한 번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대운이 안 왔다라고 판단, 그 다음에 한탄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대운 받을 준비를 갈고 닦으셔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인생에는 3번의 큰 기회 사이클이 온다고 합니다. 그죠? 30대, 40대, 50대. 예. 이거를 갖다 딱 잡아서서 말년에, 그러니까 초장의 운이 너무 오는 것도 사실 경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반에 너무 초년 운이 좋아서 초반에 너무 만약에 이렇게 성공하면요, 그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승머식 이런 친구들, 이런 정머식 이런 애들도 빨리 성공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그런 것으로 인생 망가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은요, 중반 이후에 40 중반 이후에 대운을 잡아서 지그시 눌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말년운이 트인 사람이 진짜 대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중에 힘들고 뭐 하더라도요, 굳건히 참아내시고 언젠가는 나한테 이 우주기운이 모여서 밀어주는 대운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런 어떤 여유와 이게 운을 받으시면요, 이때 이제 인생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거짓된 페르소나의 가면의 삶이 아니라 에고에 대한 나를 갖다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타인도 이타적인 측은지심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를 공자의 인을 베풀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자아를, 자기를 찾는 셀프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